자, 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대학교. 이 알렉산드리아 대학교는 유클리드가 학생들을 모아서 수학을 가르쳤던 그 장소에 세워진 대학교 같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얘기니까 정확하게 그 장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여튼 유클리드가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게 유클리드 원론입니다. 13권으로 되어 있어요. 당시에. 그러나 지금 책으로 겪으면 그 13권, 파피루스 13권은 책 한 권 정도 분량입니다. 이 유클리드의 원론을 기준으로 해서 증명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한다. 증명된 걸 제외하고. 이런 전통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도 유클리드의 원론에 실려 있고요. 이 세상에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다는 사실은 유클리드의 원론의 마지막에 있는 정리입니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오후 한 2시가 지금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먹는 밥맛은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들어갑니다. 좋은 레스토랑인데요. 지중해가 이렇게 보입니다. 바깥쪽으로. 중세 시대 때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 원본 자체가 아주 유럽에서 거의 사라졌었는데, 다행히도 아라비아 쪽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을 아라비아에서 번역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걸 다시 유럽에서 재수입을 하는 겁니다. 여튼 이 책은 5개의 주명 공리와 5개의 공전, 공리 공전의 큰 차이는 없고요. 하여튼 10개를 제외한 모든 걸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증명할 수 없는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빼면 나머지는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리라고 합니다. 이 책은 논리적 사고력을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깊은 우물 같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옛날 지하에 있던 공동묘지죠. 같은 내려갑니다. So here we've got a shaft ended with a tunnel, and the tunnel running under this level to reach to the second level. I'll let you know why, but have a look first. 굉장히 깊네요. 이렇게 My shoulder is 구멍을 깊게 우물처럼 판 거는 그 관을 내리고 짊어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도르래를 이용해서 내릴 수 있게 그렇게 구멍 깊게 팠다고 그럽니다. For example, here, body of a soldier, rest of the body is symbol of the god of the war for the same act of mixing two different civilizations. Take your photo, I'll be waiting outside. 이집트식 표현입니다. 똑같은 아누비스가 무덤의 입구를 지키고 있네요. 시제에 쫓겨서 폼페이우스가 이쪽에 와서 죽음을 당했고, 시저는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아들이죠. 시저의 양아들과 안토니우스가 또 권력을 놓고 로마에서 충돌을 하죠. 안토니우스도 또 쫓겨서 이쪽 이집트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이번에는 클레오파트라가 반격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자기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옥타비아누스를 방어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또 집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래서 자살을 하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의 한 시장 같은 곳에 와 있습니다. 일단 차를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안구역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다 검사하나요? 궁금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어디야? 성당으로 오는데 이렇게 삼엄한 체크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처치 기독교 성당에 오늘 결혼식이 있나 봅니다.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네요. 오후에만 있는 것 같은데. 본래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 이집트에서는 아주 평화롭게 공존하는 종교였습니다. 특히 그 콥틱 처치라고 바울을 교황으로 하는, 사실 우리 성당, 그러니까 캐톨릭은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을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는 콥틱 처치가 있습니다. 그곳의 총본산이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집트는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유대교는 거의 없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톨릭 교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랍어로 쓰여진 기독교의 성경 구절을 본다는 게 참 낯서네요. 여기 마리아와 예수죠. 근데 밑에 쓰여 있는 건 쿠란을 쓸 때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봤던 아랍어입니다. 3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파로스 등대에 왔습니다.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수천 킬로 그 불빛이 보였다는 그 유명한 파로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입니다. 지금은 등대가 없죠. 허물어졌습니다. 현재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졌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물 중 남아있는 것은 피라미드밖에 없습니다.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 거죠.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게 파라오 등대 흔적입니다. 지금은 시타델이 되어 있네요. 성체가 되어 있어서 당시 파로스 등대를 지었던 그 벽돌로 또 지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앞바다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시대에 수많은 유물들이 이 바다에 묻혀 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든 모스크에서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스크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혀 장식에 쓰지 않습니다. 신의 모습도 없고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지, 이 사람들은.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꽃도 없습니다.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디자인만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렇게 모스크에 들어와 보면 처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지 않네요. 파라가 애셔가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서 이들의 이 장식이 너무나 기하학적이어서 보십시오. 전혀 다른 어떤 생명의 장식은 없잖아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견된 다음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바로 유클리드의 기하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교재로 쓴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과목은 대부분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은 삶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유일한 과목이 바로 유클리드 기하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지금도 모든 나라의 대학교 입시 시험에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쓰는 겁니다. 유클리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클리드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너무 지겨웠나 봐요. 그래서 손을 들고 선생님 이거 배워서 어디다 씁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수학 배워서 어디다 쓰느냐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예, 대학교 가는데 쓰죠. 그거 이외에 어디가 쓸모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유클리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놈한테 돈 한 푼 주어서 쫓아내라. 저놈은 뭐든지 배우면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 뜻은 이런 뜻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은 고귀한 정신적 학문이고 이걸 배워서 돈 버는 데 쓰려고 하는 놈들은 아주 정신이 썩은 놈들이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은 예전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국어를 배워서 어디다 쓸까요? 단순히 읽기 쓰기만 한다면 초등학교에서 국어 가르치고 끝 아닐까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뭐 고문을 배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지, 그죠? 그냥 읽기 쓰기만 가르친다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 교육하면 끝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활에서 꼭 필요한 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 가르치면 다 현대 그냥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안 느낄 정도의 수학을 합니다. 그건 뭐 맞는 얘기고요. 그러나 국어를 우리가 더 배우듯이 세계사를 더 배우고 국사를 더 배우는 건 우리의 상식을 넓히는 겁니다. 교양인을 만드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물론 교양인이 되지 않아도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양인이 되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서 한 푼 더 버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게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배불리 먹는 걸 쫓아갈 때 왜 사람은 이렇게 사는가, 그리고 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나에게 하루가 무엇인가? 난 어디에서 왔는가? 이건 뭐 우리가 철학자가 아니라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양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11시에 도착을 해서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어제 부족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넣어봤습니다. 이따 피라미드에서 뵙겠습니다.